안녕하십니까. 더팩트 강희롱 국장입니다. 제가 장기간 칼럼을 써오는 게 있습니다. 강희롱의 연예가 클로즈업인데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 칼럼에는 제 바이라인과 제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연예계 소식, 대중문화 관련 뉴스도 있는 그대로를 특별하게 어떤 포장을 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연예 이슈를 놓고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한 달 정도 됐군요. 이제 사실 이 이성균의 마약 파문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성균 씨가 왜 깨끗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에 과연 정말인가? 처음에 물론 이성균이라는 이름 대신에 LC라고 나왔죠. 유명 영화 배우 LC. 근데 대부분은 바로 이성균으로 다 단정을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름을 공개하기까지는 불과 한 2, 3일 뒤부터는 이제 이성균 이름이 바로 언급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달가량 됐습니다. 근데 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이성균 씨는 경찰에서 2번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물론 간이 시약 검사도 했고 정밀 검사, 국가수 검사죠. 근데 이성균 씨는 일단 국가수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3차 검사, 재검사 의뢰를 하는데 모발 또 타액 이런 거보다는 더 정밀하게 또 오래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다리털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다리털 검사로 양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권지영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확실한 증거 확보, 물론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약은 고구마 줄기처럼 한 명이 마약에 별미가 잡히면 줄줄줄 엮여져 나오도록 돼 있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A씨의 진술에 따라서 이성균 씨, 권지영 씨 이름이 좀 언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 진술 외에는 확보된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확보된 증거라는 건 간이시약 검사, 그다음에 모발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아직 기소가 아직 안 돼 있지만 향후에 기소가 된다면 그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잘못하면 불똥이 또 튈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굉장히 뭐가 큰 건이 터졌다. 심지어 정치권의 사건 덮으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시기에 마약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도 혹시라도 경찰이 좀 무리하게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쯤에 이성균 마약 사건이 딱 터지기 직전에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오래전 2016년 작품인데 미국 드라마죠. 대표적인 미드, 남부의 여왕이죠. 굉장히 장편인데 그걸 보면서 마약이라는 게 물론 우리 일상 주변은 아니지만 이런 그 마약 얘기가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는 드라마 속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이런 걸 좀 실감했고요. 이번 이성균 사건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몰랐다, 속았다, 마약 자체인지를 모르고 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마약 알고 했을 때하고는 전혀 사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성균 씨 쪽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약간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두 사람의 특히 여성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단순히 마약한 거하고 또 특정인하고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마약을 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추측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유명 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그 사실과는 아주 천양처럼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근거가 나오기 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나름 피해가는 진술을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라든가 마약인지 자체를 몰랐다. 주는 걸 그냥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고 그냥 몰랐다면 유흥업소 A씨가 3억 5천만을 갈취한 걸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왜 줬을까?
자기가 마약인지 몰랐던 피해자라면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협의를 했을 텐데 이성균 씨는 그러지 않고 아내가 또 돈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3억 5천을 개인적으로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마약을 했다거나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다면 프로포폴 정도를 알고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돈을 달라 그랬을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이제 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술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빙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지금 아직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전혜진 씨 지금 이 이성균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쯤 됐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전혜진 씨가 가장 아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현재 상태가. 물론 흘러나온 얘기들은 있습니다. 추측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부부관계라는 게 모른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화계라든가 연예계에서 알려진 두 사람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빠, 애틋한 남편의 이미지를 가져왔고 실제로도 같이 가족이 CF도 같이 출연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봤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사고가 터졌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두 사람이 지금 결혼한 지는 7년 열애 끝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아들이 이제 둘인데 큰아들은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아주 어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빠의 사건을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 전혜진 씨가 남편에게 갖는 그런 배신감이나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에 대한 놀람, 깜짝 놀란 이런 게 자녀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아마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아마 수습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리라고 저는 보지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 지나가면서 조사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발전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예계에서 받는 충격은 일반인들이 단지 그냥 정말 불가사의한 사건이 터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이런 피해가. 이성균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가 있고 주인공을 맡고 제작할 준비하던 드라마가 있었고 뭐 작품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당장 개봉이 늦어진다 그러면 개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가 찍은 CF도 있지만 CF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그 이미지에 뭐 CF라든가 이게 전부 다 지금 계약상의 위배이기 때문에 2배 아니면 3배 뭐 계약 조건에도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손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연예계는 거의 패닉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도 역할이 좀 조연이라든가 이러면 교체하고 새로 찍으면 됩니다. 그 부분만. 근데 이성균 씨가 완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 교체, 재촬영 전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죠. 뭐 당연히 연예계도 지금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게 향후 연쇄적으로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저는 뭐 사실 이성균 유아인 앞에서 유아인 사건도 봤고 둘 다 굉장히 충격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배우들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정말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정상에 섰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사실 이성균 씨만 보더라도 뭐가 아쉬울까?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 최정상에 해당 2억 원이라면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 A급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연예인들이 정상에 서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도박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졌고 어느 순간 바쁠 때는 촬영 중에는 엄청 바쁘지만 또 시간이 남을 때는 또 통째로 일주일이면 한 달 뭐 이렇게 작품이 없을 때는 6개월도 빈 공간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다고 뭐 아무 데서나 편하게 일반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밀폐된 자기들끼리의 공간을 많이 갖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뭐 대마라든가 이런 이제 마약에 손을 댈 그런 가능성이 더 이제 크다고 보는데 유아인 씨나 이성균 씨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게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고 충분히 자숙하면 2년, 3년, 심지어 5년, 10년이 걸려서라도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특히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컴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구 퇴출된 연예인도 많습니다. 지금 다 일일이 누구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이성균 씨는 누굽니까? 칸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정말 아까운 배우인데 이런 일에 연루돼서 대중의 질타를 받고 프로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팬을 넘어서 우리 한류에 기대를 갖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강희롱의 연예가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연예가 뉴스 이렇게 아주 궁금한 내용들만 그때그때 뽑아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